나라를 지키는 군인이 되기 위해 일본 육사에 유학을 갔다. 그러나 나라는 망하고 말았다. 나라를 되찾기 위해 원수의 군복을 입었다. 드디어 총구를 돌려 조국 광복 전쟁에 참전했다. 백마탄 김장군, 군신 김장군이라 불리며 식민지 조선의 희망이 되었다. 그러나 역사의 경랑 속에 시베리아 벌판으로 사라지고 만다. 그냥 울었어요. 울지 우리도 울지 아이들이 기다려왔지 무슨 어떻게? 증조 할아버지 김경천 장군은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 역사의 고혼이 되어버린 증조 할아버지를 김올가 씨는 직접 찾아 나섰다. 한국에서 아니고 다른 나라에서, 그리고 지금 할아버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어디 돌아가셨는지 그것도 모르고, 그런 거 생각하면 조선 독립전쟁의 영웅 김경천 장군은 왜 시베리아 벌판에 쓰러진 것일까? 카자흐스탄 북부 지역 최대 산업도시인 카라간다. 북동의 연해주에서 살던 고려인들이 1937년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당할 때 처음으로 정착한 곳이다. 지난 11월 카라간다 시내 한 레스토랑에 김경천 장군의 후손들이 모두 모였다. 카자흐스탄 곳곳에 흩어져 살고 있는 손자, 손녀들과 증손까지 모인 자리다. 이들이 모인 것은 김경천 장군이 쓴 한 권의 책 때문이다. 얼마 전 후손들은 카자흐스탄 정부로부터 김경천 장군의 유품인 일기 한 권을 전달받았다. 이들에게 한국어로 쓰여진 할아버지의 일기는 낯선 외국어 책일 뿐이었다. 최근 일기를 러시아어로 번역했다. 오늘 이 자리는 러시아어판 출판 기념회인 셈이다. 러시아어판 일기를 읽고서야 가족들은 비로소 할아버지 김경천에 대해 깊이 알게 됐다. 가장 감격스러운 분은 역시 김경천 장군의 막내딸 김지희 할머니다. отличное настроение. 오늘은 제일 반가운 날이. 이도 이제 제 보고 많이 папа там 무슨 아버지 무슨 쓰는지. наверное здесь есть перевод. 김경천의 일기인 경천 아일록. 동지들의 이름과 그들이 보고 싶다는 글로 시작되는 일기는 먼저 서문과 집안 내력, 그리고 자신의 양력을 정리했다. 유년기와 일본 유학 시절은 회고 형식이고 1919년부터 1925년까지 6년간은 일기로 작성됐다. 조선 독립군 지휘관 김경천의 일기 경천 아일록. 그것은 생생한 전투일지요, 혼외에 찬 지식인의 증언이다. Ну как сказать, отец мечтал, чтобы вернуться в Корею и как построить Корею. Вот это все у него говорили. Может быть, в этой дневнике там есть это, вот. Потому что вот этот профессор, да, который умер. 조선 독립군 지휘관이었던 증조 할아버지는 어떤 분이며 가족들은 왜 먼 이곳까지 이주했는가? 내가 가졌던 수많은 의문에 대한 답이 여기에 있다. 오늘은 내 생일이건만 어제 밤부터 한잠을 못 자고 음식도 먹지 못하고 새벽부터 비는 내리는데 억만금으로 못 바꾸는 생명을 빗발치는 총탄 속에 세웠다. 그런데 가족들에게는 지난 70년간 풀지 못한 의문과 아픔이 있다. 1920년대 초 러시아 연해주 일대에서 항일 무장 투쟁을 벌였던 김경천 장군.
김경천의 가족들은 그의 최후를 알지 못한다. 그것은 후손들에게 70년 동안 멍해처럼 남아 있었다. Оля, я хочу тебе наставление сказать. Вот ты знаешь русский язык, хорошо, русский язык, корейский язык. Вот. Я хочу, чтобы ты постаралась, чтобы у тебя получилось, вот где он похоронен, как захоронение или как, вот, на своей родине в Корее. 나는 직접 증조 할아버지의 흔적을 찾아보기로 했다. 카라간다에 위치한 정치범 수용소, 지금은 역사박물관으로 쓰이고 있다. 부끄러운 역사 속에서도 교훈을 얻기 위해 카자흐스탄 정부는 이곳을 역사박물관으로 만들었다. 카자흐스탄이 소비에트 영방에 속해 있던 시절인 1933년부터 2년간 죄수들이 직접 지은 이곳에는 곳곳에 정치범들의 피 맺힌 고통이 서려 있다. 어둡고 긴 터널처럼 지내온 70년 세월. 이번만은 꼭 사라진 할아버지를 되찾고 싶다. 나의 발길을 멈춰 세운 낯선 구조물. 특이하게 감방 안에 있는 이 우물의 용도는 끔찍하다. Специально еще туда вода наливалась, что ужесточало их пребывание там. Конечно, многие не выдерживали, потому что было воспаление легких, пневмония и так далее. Они могли находиться там несколько суток. 끔찍한 시절이었다. 돌아볼수록 마음이 저려온다. 할아버지는 왜 이런 모진 고문을 당해야 했을까? 왜 이 길을 선택했을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온 증조 할아버지와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왜 해방된 조국으로 돌아가지도 못했을까? 그 후 할아버지의 흔적을 찾기 위해 나는 먼저 국가안전위원회를 찾아보기로 했다. 스탈린 독재 시절 이후에 정치범들의 자료가 보관된 곳이다. 할아버지에 관한 자료 열람을 요청했다. 지난 70년간 가족들의 요구는 번번이 무산됐다. 이번에도 쉽지 않았다. 결국 카자흐스탄 알마티 한국 영사에게 도움을 청했다. 영사관의 적극적인 자세는 큰 도움이 됐다. 초조한 시간이 흘렀다. 마침내 김경천 장군의 자료에 대한 조건부 열람을 허락했다. 증조 할아버지의 70년 전의 기록이 빛바랜 서류로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국가안전위원회 담당자는 할아버지의 기본 정보와 거주에 관련된 정보 등 법적으로 열람이 가능한 범위를 설명했다. 거기엔 70여 년 전 증조 할머니가 수용소의 할아버지에게 보낸 편지도 있었다. (1923년에) 할아버지가 쓴 빛바랜 메모도 있다. 독립투쟁에 대한 세부적인 전략들이었다. 예를 들면 여기 어떤 질문이 있냐면 왜 그 이름이 여러 개 있냐고요. 할아버지 그 대답은 내 성은 김씨다. 1939년 4월에 작성된 할아버지 신문 조서도 있었다. 여기엔 김경천 장군에 관해 알려지지 않았던 전혀 새로운 내용이 담겨 있었다. 첫 번째는 공산당 입당 관계였다. 할아버지는 공산당에 입당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대단히 중요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었다.
일본군 대위로 복무하면서 나는 연해주 한인 독립군 부대 내 김하석, 이동희, 최충영 같은 혁명가들과 연결이 되어 있었다. 한국 사람들이 할아버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제대로 할아버지 한국을 위해서 얼마나 고통을 했는지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알려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아직도 자료는 민감한 것이 많다. Ну, это как бы процессуальные такие, которые, ну, по закону мы... То есть ничего там нет такого. Почему вы выехали в январе? 아마도 그것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내용일 것이다. 그리고 담당자는 뜻밖의 사진 2장을 건넸다. 유품이라며 가져가도 좋다고 했다. 1939년 간첩죄로 체포된 직후와 수용소에 들어가 머리를 깎인 후의 사진이었다. 짧은 시간 부쩍 수척해진 할아버지. 말을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마음이 너무 찢어진 것 같아요. 얼마나 고통을 하셨는지. О чем в материалах дела есть данные. И осужден был повторно здесь. 할아버지는 카자흐스탄 카라간다에서 체포되어 모스크바에서 재판을 받았다. 그리고 시베리아 깊숙이 유형을 갔다. 할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머물렀던 수용소는 시베리아의 우랄 산맥 인근에 있다고 한다. 모스크바에서도 기차로 무려 21시간을 달려야 갈 수 있는 오지 중의 오지다. 꼬미 자치공화국의 수도 스크프트 따르는 코틀라스 인근의 제법 큰 도시다. 먼저 인터넷 통해 알게 된 시민단체를 찾았다. 할아버지와 같은 정치범들의 명예를 찾아주는 단체다. 그들은 할아버지가 머물렀던 북부 철도 노동 수용소를 잘 알고 있었고 가족들의 심정도 잘 알고 있었다. 북부 철도 수용소는 자동차로 5시간을 꼬박 달려야 하는 거리다. 인구 5만의 작고 평화로워 보이는 이곳이 바로 악명 높은 북부 철도 노동 수용소가 있었던 곳이다. 러시아의 작가 솔제니친이 지은 수용소 군도가 바로 이곳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스탈린은 10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반혁명주의로 몰아 러시아 곳곳의 강제노동 수용소에 보냈다. 이들은 벌목과 석유 채굴, 금광, 석탄 채굴 등 다양한 일거리에 동원됐는데 노동 강도가 높아 죄수들은 3개월에서 6개월 이상을 견디지 못했다. 특히 이곳은 728km의 철도 건설이 주 임무였다. 30만 명의 정치범들이 동원되어 철도변을 따라 죽어나갔다. 도브로비나 이리나 씨는 20년째 코틀라스에서 정치범들을 돕는 자치단체를 운영하며 활동을 하고 있다. 그녀는 증조 할아버지의 사망 원인으로 기록된 펠라그라병을 능숙하게 해석했다. 대부분 이 병으로 죽었기 때문이다.
Болезнь это от истощения и голода. Человек опухает, обессиливает и умирает. Недостаточно витаминов, недостаточно белков, недостаточное питание вообще. Пелагра. Результат истощения организма. Это самая типичная была причина лагерной смерти. Нет, я не здесь родилась. Я приехала после окончания университета. 지금은 주유소가 있는 이곳이 할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치료를 받았다는 병원이었던 자리다. Это была лагерная больница. А вот на этой территории, вот здесь, большая-большая была территория. Она была занята больницей, лазаретом. В этом лазарете меньше лечили, а больше просто давали отдохнуть от тяжелой работы. Потому что медикаментов почти не было. 병원이라기보다 노동력을 상실한 환자들이 죽기를 기다린 곳일 뿐이었다. Смертность была очень большая, и хоронили, накопив трупы. Трупы складывали штабелями и затем увозили тракторными санями вот в ту сторону. 1941년부터 2년 동안 이곳에서 죽은 사망자가 2만 5천 명, 매일 50여 명의 죄수들이 죽어나간 생지옥이었다. 그나마 알려진 것도 공사 중 우연히 발견된 수십 구의 시신 때문이다. 자치단체와 피해자 가족들이 유골만 따로 수습해 합동 묘역을 조성한 것이다. 발굴 당시 뒤엉켜 있던 유골을 수습해 5곳의 묘지를 만들었다. 그러나 아직도 이곳 들판 곳곳에는 손도 못 댄 유골들이 널려 있다고 한다. 조국을 되찾겠다는 일념으로 선택한 조국 독립 전쟁의 길. 증조 할아버지, 조선의 영웅 김경천 장군의 주검은 이름 모를 주검들과 뒤엉켜 방치되어 있다. 내 할아버지 진실에 대해 알면 알수록 더욱 뼈저린 아픔과 슬픔뿐이다. Когда я сюда ехала, я думала то, что мы уже точно определим место, где захоронен дедушка, прадедушка. Но сейчас я понимаю, приехав уже на это место, я понимаю о том, что это очень сложно и что только моими силами это невозможно, чтобы найти останки дедушки. И я думаю, что где-то здесь он похоронен. 저 들판 어딘가에 독립군 사령관 김경천 장군이 묻혀 있다는 것만이라도 기억해 주길 바랄 뿐이다. 김경천이 살던 집은 100년이 지난 지금 흔적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엔 거대한 아파트가 섰다. 일기에 자신의 집 모습을 그릴 정도로 자신의 집을 그리워했던 김경천. 사직동 집이 그립다. 경천각이며 운심대를 나는 매우 사랑하였고 연못에 노는 금붕어며 그 돌다리는 실로 내가 사랑하던 것이다. 김경천의 아버지 김정우는 일본 유학 후 육군 포병 참령, 정삼품 군기 창장을 지낸 군기 전문가였다. 김경천의 형 김성은 역시 일본 육사를 나와 대한제국 군대 장교로 근무했다. 그런 까닭에 김경천이 고종 황제가 선발한 일본 유학생 시험에 응시한 것은 자연스러운 선택이었다. (1904년 8월) 김경천을 포함한 50명의 유학생은 일본으로 떠났다. 동기 중엔 최린도 있었고 최남선도 있었다. 이후 김경천은 동경 부립 제1중학교 보통과에 다니면서 진로에 대해 고민하던 중 우연히 서점에서 나폴레옹의 전기를 접하게 된다. 두 눈이 형형하고 코가 아름답고 얼굴이 밝으며 장발을 늘어뜨린 고대 서양 군인인데 보나파르트 나폴레옹이라 쓰여있다. 나의 정신에 일대 변동이 일었다.
김경천은 조선을 지키는 군인이 되기로 결심하고 1905년 9월 동경 육군 유년학교에 입학했다. 유일한 조선인이었다. 유학 중이던 1909년 안중근의 거사가 알려지자 김경천은 크게 감격했다. 이 또 히로부미를 총살한 이는 안흥칠씨라 한다. 아, 위대하다. 우리에게도 사람이 있구나. 1909년 12월 김경천은 일본 육군사관학교에 입학한다. 졸업 후 대한제국의 장교가 되어 나라를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근대식 군사교육에 최선을 다했다. 그런데 뜻밖의 일이 발생했다. 국가는 영 망해 한일 합방이란 것이 되었다. 중대장이 전 중대생을 모아놓고 합방한 이유를 말하였다. 1911년 정식으로 일본 육사를 졸업한 김경천. 나라를 지키기 위해 육사를 나왔는데 지킬 나라가 사라진 비극적인 상황이었다. 김경천의 심경이 참으로 복잡했던 것 같다. 조선인이기에 육사 졸업 후 꼭 군대를 갈 필요는 없었다. 실로 기이하다. 나는 광무제 시기에 주일 대한제국 유학생이더니 오늘은 일본 장교가 되었다. 나의 앞길은 이다지도 변화가 많은 것일까? 결국 나라를 되찾기 위해선 적을 알아야겠다고 판단하고 김경천은 인관을 결정한다. 1911년 김경천은 일본 육군 기병 소위로 도쿄 1사단에 임관한다. 이후 7년간 착실히 조국 독립전쟁을 준비한다. (1919년 2월) 그는 마침내 때가 왔다고 판단하고 휴가를 얻어 귀국한다. 그의 집은 뜻있는 청년들의 회합 장소였다. 일본에서 이미 탈출을 계획하고 돌아왔지만 현역 군인인 만큼 감시를 피하기가 쉽지 않았다. 일본 헌병대의 눈을 속이기 위해 김경천은 당구와 도박을 일삼았다. 밤에는 유명 기생집을 드나들었다. Но он как будто он вообще не работает. Он туда ходил, еще, ну там на Рому где-то игры всякие, да? Гранде вот ходил, чтобы японцы не подозревали. И ему же надо работать. Ну, в общем, он так. 그럴 즈음 일본 육사 3년 후배인 지청천이 귀국하면서 그의 계획은 급물살을 탔다. 1919년 6월 6일 김경천은 지청천과 함께 탈출을 했다. 자동차로 목격지와는 정반대인 수원으로 내려갔다. 그리고 다시 기차를 타고 서울을 거쳐 신의주에 도착한 후 국경을 건넜다. Кынгансан на охоту катал. Это далеко очень. Вот, поэтому он сказал, что далеко было, чтобы не нашли его. Вот так, таким путем он убежал. Потом они ее забрали. 위대한 조국 독립전쟁의 시작이며 김경천 일가의 고난의 100년사가 시작됐다. 카자흐스탄의 경제 수도 알마티. 한국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중앙아시아의 대표 도시 중 한 곳이다. 여느 한인 4세들이 그렇듯 나에게는 한국도 한국어도 낯설기만 했다. 할머니가 들려주시던 증조 할아버지 김경천의 존재도 명확히 알지 못했다. 목숨을 건 항일 무장 투쟁담도 나에겐 그저 동화처럼 들렸다. 항상 할머니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아니면 제가 배 아플 때 앉으면서 무슨 항상 노래를 불렀는데 근데 우리 소련 때 현지인들이 불렀던 노래보다는 좀 무슨 군인 그런 조금 그런
그런 것처럼 느꼈는데 근데 그때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이제는 할아버지에 대해서 알게 돼서 이제는 조금 이렇게 짐작이 가요. 내가 한국어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건 카자흐스탄 국립대 한국어과에 입학하면서부터다. 나는 지금 이 학교의 한국어 통번역학과 석사 과정에 재학 중이며 내년엔 전남대학교의 박사 과정에 진학할 예정이다. 중앙아시아의 20만 고려인은 대부분 극동의 연해주에서 한국 독립전쟁에 참가했거나 자원했던 사람들의 후손들이다. 저 한국어를 공부해서 이제 제가 직접 일기를 한국말로 읽을 수 있어서 참 좋고 그리고 이제 할아버지가 얼마나 고생을 하셨는지 어떤 고통을 당하셨는지 이제 제가 이해를 할 수 있고 충분히 그래서 좋아요. 만주로 탈출한 김경천의 행적은 뜻밖에도 일본 방위성에서 찾을 수 있었다. 블라디보스톡에 특파된 일본 경찰이 작성한 보고서다. 만주로 탈출한 김경천은 만주의 신흥무관학교 교관으로 독립군을 양성했다. 그러다 독립군의 국내 진공에 사용할 무기 구입을 위해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으로 이동했다. 당시 시베리아는 1917년 소비에트 혁명 수립에 대한 반동으로 소비에트 적군과 러시아 백군 사이에 치열한 내전이 벌어지고 있었다. 적군, 즉 소비에트 혁명군과 일본, 미국, 영국 등 연합군의 지원을 받은 반혁명군인 백군은 연해주 전역에서 전투 중이었다. 당시 일본군은 연합군 중 최대 규모인 7만 명의 병력을 연해주에 파견하여 반혁명군인 러시아 백군을 지원하고 있었다. 당시 연해주에 정착해 있던 조선인들은 대략 18만여 명. 이들을 기반으로 한 독립군은 일본에 대항하기 위해 자연스레 소비에트 혁명군과 연합했다. 1920년대 연해주는 대규모로 가장 일본군과 치열하게 싸운 곳이었고 자연스럽게 김경천도 무장투쟁 대열에 합류했다. 1917년 러시아 혁명 이후에 러시아 백군을 지원하기 위해서 시베리아에 많은 연합국들이 출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대표적 국가 중에 하나가 일본군인데요. 그래서 우리 독립군들이 그 당시 러시아 적군과 힘을 합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그 당시에 우리 독립군들이 시베리아 출병했던 일본군과 치열한 접전을 벌였고 주로 접전 지역은 연해주 지역이 되겠습니다. 1920년 4월 일본군은 대공세를 감행해 연해주 일대의 한인 지도자들을 대거 살해하는 비극적인 일이 벌어진다. 김경천은 간발의 차이로 위기를 면했다. 팽팽하는 난데없는 소총 소리가 대여섯 방인가 나더니 새벽 하늘을 부수는 듯한 총포 소리가 일시에 난다. 러시아 군인이며 남아있는 우리 한인 군인들이 피하지도 못하고 별로 유력한 전투도 못하고 포로가 되었거나 죽었으리라. 김경천은 블라디보스톡 인근 지역인 빨치산스크로 피신했다. 빨치산스크는 산세가 험준해 유격전을 펼치기 좋아 혁명을 지지하는 러시아 혁명군이 가장 많이 활동했다. 그래서 이름도 빨치산스크로 바뀐 곳이다. 빨치산스크에는 이미 조선시대 말부터 조선인들이 마을을 만들어 살고 있었다. 그래서 한인 독립군들의 활동도 가장 활발한 지역이었다. 그러나 이곳 역시 안전지대는 아니었다. 마적들 때문이었다. 일본군은 독립군을 고립시키기 위해 중국 마적대들에게 무기를 공급하여 독립군의 지지 기반인 한인 마을을 공격하게 했다. 한인들의 피해가 막대했다.
독립군들은 무엇보다 마적 소탕이 시급했다. 이곳에는 1920년대 활동하던 한인 독립군들에 관한 귀한 사진들이 있다. 당시 연해주에서 활동하던 김규면은 이름 높은 독립군 지도자였다. 그런데 이 사진 속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김경천이 함께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본 보고서를 보면 그 이유를 유추할 수 있다. 마적 소탕을 위해 창해 청년단을 조직하면서 김경천은 독립군의 핵심 사령관이 된 것이다. 발치산스크 수청 지역에서 우리 그 한인 독립군들이 주로 그 김경천 장군을 중심으로 해서 마적들과 많은 전투를 벌이게 되는데요. 그 당시에 그 마적은 후무즈라고 해서 일본군의 사주를 받았던 그러한 그 중국계 마적이었습니다. 따라서 그 마적과의 전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일본군과의 전투였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마적이 민가에 들어가 가옥 38채를 일시에 방어해서 불빛이 하늘로 치솟는다. 러시아 민병들과 함께 그들을 포위하여 200여 명을 사살했다. 백마를 타고 선두에서 마적들을 소탕하자 김경천은 백마탄 장군이란 이름으로 명성이 널리 퍼지기 시작했다. 1921년 3월 연해준의 여러 부대의 통합체인 발치산스크 고려의병대가 꾸려지면서 김경천은 연합군 총사령관에 추대됐다. 김경천은 발치산스크 인근 트레치푸진을 새 터전으로 삼고 러시아 발치산 부대와 공동 전선을 편다. 이곳에서 그는 조직적이고 장기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나는 사령관이 되자 곧 트리치푸진 마을에 견고한 방어선을 쌓고 군대 교련을 실전에 충실하게 하고 학도대를 조직하여 사관 양성에 힘을 다하니 전군이 새로워졌다. 트레치푸진에 마련된 4개월 속성 과정의 사관학교는 강도 높은 전투훈련과 군사교육으로 독립운동의 중견 간부를 배출하는 인재 양성소가 됐다. 김경천이 일기천머리 언급한 신용거리, 바로 김경천이 설립한 이 사관학교 출신이다. 1921년 11월 이곳 올가항에서 큰 전투가 있었다. 일본군과 러시아 백군 그리고 소비에트 혁명군과 한인 독립군이 격돌한 것이다. 당시 김경천의 휘하에 있던 신용걸은 올가항에 상륙하는 일본군을 저지시키라는 김경천의 명령을 받고 3개수대를 이끌고 간다. 이때 소수의 한인 독립군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병력을 이끌고 치열한 올가항 방어전을 펼친다. 3일에 걸친 전투로 일본군을 물리쳤지만 한인 독립군도 전사자가 22명이나 됐다. 중대장 신용골의 최후는 비장했다. 제자이자 동료를 잃은 김경천은 그 비통한 심정을 신용걸이 보고 싶다라고 일기에 썼다. 이곳에서 당시 항일 무장투쟁을 벌이던 독립군들의 처절한 현실을 볼 수 있다. 발치산스크의 러시아 내전 시기의 역사를 담은 박물관이다. 의식주에 관련된 모든 물품은 부족했고 전쟁에 필요한 무기도 턱없이 모자랐다. 한국 독립군들의 흔적도 있다. 시베리아 눈밭을 이동하기 위해 신는 덧신용 집신이다. 버선 위에 이것만 신고 눈밭을 헤치며 싸우기 일쑤였다. 오로지 조국을 찾겠다는 일념으로 버텨나간다. 이 처절한 광경을 김경천은 생생히 증언해 두었다. 춥고 외로운 이 고독한 군대의 장졸들을 누가 위로할까? 동포는 멀리 있고 적은 눈앞에 있다. 이 장졸들의 심정을 훗날에 누가 동포들에게 알려줄까?
얇은 옷 사이로 파고드는 시베리아의 칼바람을 맞으며 빈약한 무기로 무장한 대원들을 다독이며 김경천은 조국 독립전쟁을 치루었다. 연해주에서 우리 한인들이 항일 무장투쟁을 얼만큼 치열하게 전개했는가를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아주 희귀한 귀한 이런 그 자료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는 김경천 장군의 그 부하에 대한 사랑, 또 그 우리 항일 무장 투쟁에 참여한 우리 한인 대원들의 그 어떤 인간적인 고통과 그 사랑과 이런 모든 것들이 생생하게 이렇게 드러나 있는 아주 감동적인 자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경천 장군의 인간적인 면모를 기억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었다. 김경천이 경천 아일록에서 3번이나 언급한 김광택의 후손이다. 1920년 초 독립군 부대에 들어가 항일운동을 전개했던 김광택. 그러나 후손들은 김광택의 항일 무장투쟁 업적을 증명할 방법이 없었다. 경천 아일록을 통해 김광택의 업적도 비로소 인정받게 된 것이다. 아버님이 말씀한 그것이 조금 그 기억 속에 남아 있는데 김경천 장군 밑에서 우리 아버님이 같이 뭐 발제상 운동에서 적극적으로 참가하시고 뭐 그리고 그 장군님한테서 뭐 배운 것도 많고. 1921년 겨울 김경천은 이들 대원과 함께 추위와 배고픔을 무릅쓰고 연해주의 눈밭을 헤치며 북진하고 있었다. 바로 이곳 이만 지역에서 벌어진 전투 때문이었다. 이만은 김경천이 머물던 빨치산스크에서 500km 거리. 독립군은 그 겨울 내내 걸어서 이동하면서 전투를 치르고 이곳까지 왔다. 러시아 내전기 적군과 한인 독립군을 통틀어 가장 빛나는 승리로 평가받고 있는 이만 전투. 김경천이 전투를 치르기 직전 이곳에서 장렬한 전투가 있었다. 1921년 11월 북진하는 일본군과 러시아 백군 그리고 저지하던 한인 독립군과 러시아 백군 간의 대접전이 이곳 이만시에서 벌어졌다. 한운용이 지휘하던 대한독립군 3중대가 이곳에서 영웅적인 전투를 치루었다. 소비에트 혁명군과 연합작전을 펼치던 중 한운용 중대가 적진에 고립되는 일이 벌어졌다. 러시아 백군 1,500명에 포위된 한운용 중대 부대원 50여 명은 끝까지 항복을 거부하고 치열한 전투를 벌였다. 총알이 떨어지자 백병전이 시작됐다. 그러나 독립군의 총에는 총검이 장착돼 있지 않았다. 수십 군데 총검에 찔리면서도 아무도 항복하지 않았다. 3명을 제외하고 전 중대 대원이 전사했다. 덕분에 러시아 백군은 사망자만 무려 600여 명에 이르는 엄청난 손실을 봐야 했다. 김경천이 이끄는 두 번째 이만 전투는 한 달 전 전사한 한운용 중대에 대한 복수전이었던 것이다. 1922년 1월 6일 김경천 부대는 이미 이만을 지나 북쪽으로 진군하고 있던 일본과 러시아 백군의 허리를 끊는 공격을 감행했다. 불과 200여 명의 부대원으로 700여 명의 연합군과 맞서 싸워 승리함으로써 김경천은 러시아인들에게도 깊은 인상을 심어주었다. 조선 군사가 참 잘 싸웁디다. 여러 가지 미비로 훈련이 부족하고 총기가 부족했건만 빠득빠득 악을 쓰고 싸우는데 탄환이 비 쏟아지듯 하는 속에 말을 타고 서서 지휘하는데 백군들이 대포를 놓다가 불빛의 나를 보고 꺼레이치란 소리를 치며 달아났소. 카라간다 할머니의 집. 할머니는 김경천 할아버지의 막내딸이다. 할머니는 일기를 통해 70년 전에 헤어진 아버지를 다시 만난 듯하다. 그러나 할머니에게 한국어는 이미 잊혀진 지 오래다. 어린 아이들 데리고
잘 있는가. Да, 외롭다 это 외로운 정은 это про прабабушку он говорит, что одинокая, что она одинокая. И он говорит то, что она 새끼 읽어주는 내가 더 안타까운 지경이다. 새끼 부르는 것은 дедушка, он как бы заботился, он говорит сам지 это вот чири, чие и чиран, да, то, что ваши сестры старшие, да, то, что у них же 3 чи было, вот, и он говорит сам это 3, сам지, это получается, что вот как они там поживают, он говорит. 외로운 아내 정은 어린아이들 데리고 잘 있는가. 새끼를 거느린 암탉이 쌀 보고 제 새끼 부르는 소리, 꼬꼬댁 소리는 지리, 지혜, 지라나 어디 있느냐 하는 것 같구나. 김경천이 해외로 탈출한 후 남은 가족들은 엄청난 고통을 겪는다. 김경천의 아내는 서울에서 혼자 3딸을 키우며 일본의 감시와 고초를 겪어야 했다. Потом они ее забрали. Вот. И она 3 месяца сидела. Она не кушала, запах не переносила селедки. 남편이 떠난 지 7년 만이던 1926년 아내는 비밀리에 남편 김경천과 접촉해 3 아이와 함께 서울을 탈출한다. Они, дети здесь, все равно выглядывают, их спрятали, вот здесь рыбацкая большая лодка, там где рыбы. Вот туда их спрятали и сказали, этот рыбак, не вылазьте, а то вас с большими глазами заберут. Это имели в виду русских. 가족들은 7년 만에 재회했다. 1930년대 들어서면서 김경천은 블라디보스톡의 극동 고려인 사범대학에서 군사 교관과 일본어 교수로 있으면서 후진들을 양성한다. 이어 관련된 중요한 유물을 취재 과정에서 찾을 수 있었다. 카자흐스탄 정부로부터 김경천이 직접 만든 일본어 교재를 돌려받은 것이다. 70년 전 그는 손수 교재를 만들고 이를 보완하고 개정해가며 학생들을 가르친 것이다. 김경천이 사범대학에 근무하던 1930년대 그 시절의 김경천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다. 김경천의 3째 딸 김지란과 함께 사범대에 다녔던 정상진 선생은 항일전쟁의 영웅 김경천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지란이 3번째 딸 지란이 초청을 받아가지고 그 집에 찾아가서 그때 찾아갔을 때 김경천 장군님 하시는 말씀이 자가 청군들이 많은데 뭐 우리는 여기서 할 일이 없구나. 근데 내가 그 유이 남자 대학생이었는데 한 말씀이 자네는 젊은 청년인데 앞으로 일본과 싸울 때가 올 것이다. 반드시 싸워 이겨야 된다. 그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나 1930년대 중반 스탈린의 강력한 독재가 시작됐다. 체포와 검거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고 1936년 가을 김경천 역시 간첩죄로 체포됐다. 이듬해 남은 가족들은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카라간다로 강제 이주를 당했다. 연해주 국경지방에 거주하는 한인들이 일본 편이 될 수 있다며 스탈린은 대규모로 한민족을 강제 이주시켰다. 김경천의 아내는 카자흐스탄의 국영 농장에서 험한 노동일을 하며 어린 5남매를 키웠다. Худенькая такая маленькая, воду таскает, а мы не можем смотреть на это. С дядей Володей, да? Помогали мы воду таскать. Потом я пошла ученицей устраиваться в швейную школу, бросила в 7 классе. 1939년 2년 반 만에 석방된 김경천은 가족과 재회하고 카라간다 농장 작업부가 됐다. 그러나 불과 한 달 만에 다시 간첩죄로 체포되어
카라간다 정치범 수용소에 갇혔다. 여름 더위가 시작되던 6월 모스크바 감옥으로 이감되고 그곳에서 그해 12월 재판을 받았다. 그리고 간첩죄로 8년형을 선고받은 후 머나먼 시베리아의 북부 철도 노동 수용소로 이송됐다. 결국 2년 후인 1942년 1월 김경천은 강제 노동과 영양실조로 쓰러졌다. 그리고 역사에서 지워졌다. Если корейцы его не почтят достойно, это кто же тогда будет бороться за страну? Я вообще не знаю, правильно это или правильно. 그 자체 할아버지 마음은 옳다고 생각해요. 옳다고 생각하지만 근데 결론을 보면 이렇게 한국에서 아니고 다른 나라에서 그리고 지금 할아버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어디 돌아가셨는지 그것도 모르고 그런 거 생각하면 그러면 정말 옳은 길을 가셨는지 그건 제가 아직 잘 모르겠어요. 옆에 계셨다면 그냥 밥 해주고 싶어요. 옷도 해주고. 김경천은 대일본 제국의 엘리트 장교로 부와 영화를 누리고 살 수 있었다. 해방 후에도 군복만 바꿔 입고 여전히 권력을 장악하고 살 수 있었다. 그렇게 해도 후손들은 명문가의 자손으로 불리며 사회 지도층이 됐을 것이다. 그러나 김경천 장군은 고결한 영혼을 지키다 시베리아에 쓰러지는 길을 택했다.